자, 일단은 1단원만 먼저 나눠줬어요. 좀 이따가 2단원 뽑아줄 겁니다. 자, 여기 일단 테스트의 결과를 잠깐만 좀 본다면은 7개 맞은 사람이 일단 한 명이 보이는데 4번 하나 틀렸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한 시간 안에서도 4번 하나 틀렸는데 마지막까지 이거 고치질 못해서 아쉽게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또 7개인데 2번 틀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2번, 4번 틀렸다가 이제 4번을 고쳐서 맞은 친구가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5개인 친구가 한 명이 보입니다. 자, 2번, 6번, 7번. 원래는 1, 2, 4, 6, 7 이렇게 틀렸다가 이제 2개를 더 고쳐서 맞았었고요. 그 다음에 8개 다 맞은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2, 4, 8번을 틀렸다가 이제 고쳐서 맞은 사람이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이제 6개. 자, 6개인 친구가 틀린 문제가 2번, 4번. 원래는 2, 3, 4 틀렸다가 3번을 이제 고쳐서 맞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자, 일단 이렇게만 얘기를 잠깐 좀 해놓고 문제 틀린 것들을 조금만 체크를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있을 때 1번이 한 명이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명? 잠깐만. 2명 빼고 다 틀렸네? 자,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이 2명. 그 다음에 4번이 4명. 이것도 많이 틀렸네. 그 다음에 5번이 1명. 그 다음에 6번이 2명. 7번이 2명. 8번이 2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 번호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어차피 우리 지수와 로그 설명하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수학원 총 3개로 나눠지죠. 일단 첫 번째 대단원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관련된 얘기가 될 건데, 자, 이 1단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지수랑 로그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단원이 지수, 로그, 함수, 어떤 그래프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방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거를 싹 다 조합해서 보면은 사실상 큰 카테고리로는 그냥 3개 정도까지만 줄여놓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당연히 일단은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거. 그렇죠. 지수를 보려면 거듭제곱근도 같이 봐야 되니까. 그렇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건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지수를 확장을 했겠죠. 실수까지 확장을 했겠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서. 미안. 그거는 일단은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했다. 그래도 지수 법칙은 성립한다. 요건 일단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요건 깔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 지수가 정수가 될 조건. 그죠? 요거 하나 포인트로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로 넘어가죠. 그래서 로그의 정에 관련된 걸 한번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로그가 정수가 될 조건. 자, 그래서 요 정도가 지금 1단원에서 봐야 될 내용들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1단원에서 봐야 되는 내용들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역시나 이제 지수, 로그, 함수에 관련된 건데, 일단 지수, 로그, 함수가 자기를 혼자만 나와 있는 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해석이 어렵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지수 함수 같은 경우에도 봐봐요. 2x제곱 그냥 이렇게 생겼죠. 그죠? y는 2x제곱. 어떻게 그리지? 어떻게 그린 거예요? 그냥 숫자 다 때려박는 거예요. 다 때려박는 거예요. 그냥 0 집어넣으면 1이구나. 0,1. 1 들어가면은 1,2. 2 집어넣으면 2,4. 마일 집어넣으면 마일, 2분의 1. 그렇죠? 그냥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냥 다 집어넣는 거야.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모든 실수를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정도만 좀 집어넣어 놓고, 중간에 이제 실수 범위는 그냥 연속적으로 따라가겠지.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곡선 그래프 그려놓은 거라는 거죠. 괜찮죠?
이게 그냥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래요? 이발 나오면 안 돼. 그냥 몇 개 넣어봐야 돼요. 모르겠으면 숫자 몇 개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자, 다만 이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매번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평행 이동하고 막 대칭 이동하고 그러면 헷갈리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또 다 집어넣어도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4점짜리까지 충분히 풀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도 다 넣어볼 수는 없잖아요. 몇 개 정도만 넣어보고 끝내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때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 딱 두 개라는 거야. 자, 먼저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준이 되는 점이에요. 기준점. 그 기준점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지수가 빵 되는 점이에요. 지수가 빵이면 밑이 얼마든 상관없이 맨날 1 나오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0,1이구나. 그쵸? 0,1 항상 지나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당연히 점근선이에요. 한없이 근접해가는 선, 점점 근접해가는 선. 그쵸? 항상 점근선 존재하는 애들은 점근선이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그 점근선 존재하는 게 지금 딱 두 종류 있죠? 두 종류. 첫 번째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죠? 걔는 그냥 하나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예요? 삼각함수 가면 이제 탄젠트 함수 나오잖아요. 이 두 종류에는 점근선 없잖아. 그쵸? 뭐 유리함수, 점근선도 있겠지만 걔 안 나오죠? 괜찮아요? 걔 따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뭐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그래서 일단은 수학 1에서는 지수 로그 함수랑 탄젠트 함수, 점근선 나오면 점근선 엄청 중요하게 잡아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요. 이 x가 계속 커진다 그러면 그냥 영원히 커지겠지. 뭐 여기서 점근선이 나올 리가 없어요. 어차피 x 무한대 집어넣어도 무한대 나오니까. x가 실수 전범위로 다 존재하니까. 근데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때요? 영원히 작아지기는 하지만 영원히 작아지더라도 음수는 안 나와요. 0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당연히 y는 빵이라는 x축 자체가 점근선으로 존재하게 될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y는 빵, x축이 점근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냐? 기준점과 점근선만 가지고 그래프를 후딱후딱 그려주고 넘어가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또 볼게. 밑이 1보다 크면 얘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만약에 밑이 2분의 1보다 작아요. 그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 계속 작아지겠죠? 모르겠으면 그냥 몇 개 집어넣으면 된다니까? x에서 빵 집어넣으면 뭐야? 일단 지수가 빵이면 무조건 1. 그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2 집어넣으면 4분의 1. 작아지나 보다. 작아지나 보다. 그럼 음수는 안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점근선 뭐냐면 이 값 자체가 애초에 음수가 안 나와요. 괜찮죠? 얘는 양수밖에 안 나온다고요. 뭔 짓을 해도. 물론 0이 하나씩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음수는 안 나온다고요. 그럼 뭐예요? 얘가 빵 되는 게 점근선이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음수를 주었다 깨나도 안 나와요. 그럼 뭐 점근선은 그냥 y는 빵이겠지. 그쵸? x축이 점근선 나오겠고 0,1 기준점 지나가겠고 밑이 1보다 작네? 감소하겠네? 그럼 감소하는데 점근선 따라가줘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말자라는 거예요. 괜찮죠? 모르겠으면 다 집어넣으라고요. 괜찮죠?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들어가주는 게 일단 기본. 얘는 문제가 나올 게 있을까요? 없겠지. 그래서 너무 쉬우니까 얘는 안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뭐가 더 들어가요? 여기 이제 직선과의 관계. 요게 이제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야. 기본형 이런 것들도 나오진 않나? 테스트도 지금 있는데, 그쵸? 이건 뭐 내신형 스타일이잖아요. 완전 기본 중에 기본. 이건 나오지도 않아요. 이건 진짜 10년 전이나 기본 체크 용도로 나오는 거지.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나왔을 때 맨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그 다음 버전이 나오니까, 이제는. 그것도 이제 쉬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 버전.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직선과의 관계라는 거야. 직선과의 관계. 그렇죠? 그럼 얘는 직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들어가줘야 되냐? 이런 지수함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직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직선은 크게 세 종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왜 세 종류일까요? 첫 번째, y축과 평행한 직선. 그렇죠. y축과 평행한 직선. 그럼 이런 식으로 x가 무슨 2로 나왔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직선과 평행하게, 그러니까 축과 평행하게 나온 거. 그럼 당연히 이 점 좌표는 얼마? x가 2겠죠. 그럼 y 좌표는 x에다 2 집어넣으면 4겠네. 그렇죠. 그럼 뭐 얘는 좌표점 구하는 게 1도 아니라고요.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제일 좌표 구하기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x축과 평행한 직선에 관련된 얘기도 해줘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x축과 평행한 직선. 뭐가 있을까? y는 5.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x축과 평행하죠. 그럼 당연히 도 교점 좌표 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 그쵸? 근데 이상한데? y는 5인데? x는 뭐지? 로그 2호, 그죠? 로그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그치? 로그 쓰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로그 쓰면서 가야지. 괜찮아요? 그쵸?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정의대로 가는 거예요. 5가 2의 x제곱이잖아요. 로그 정의가 뭐예요? 로그 정의가. 이거 한 번만 얘기해 볼게. 로그가 뭔지를 궁금해 한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건 그냥 짧게만 얘기할게. 뭐라 그럴까? 2에 아니다 1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얘는 16의 1제곱이죠. 얘는 4의 제곱이죠. 2의 4제곱이기도 하고요. 8의 3분의 4제곱이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때 얘랑 완전히 똑같은 게 뭐냐면은 이 16이라는 숫자는 지수를 얼마로 봐줘야 되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그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수가 얼마세요? 라고 묻는 거야. 괜찮아요? 다시 한번 16이라는 수는 지수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밑에 따라서 지수 다르잖아요. 밑이 16일 때 밑이 16이면 16의 지수는 얼마게 되냐? 1이겠지. 괜찮아요? 요게 정의라고요. 정의는 왜요? 라는 말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약속이니까. 내 이름이 홍근중이야. 왜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괜찮지? 오케이. 정의요, 정의. 그럼 얘도 한번 볼게. 얘도 마찬가지로 16은 지수가 얼마냐? 밑을 4로 본다면 이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16은 지수가 얼마냐? 밑을 2로 본다면 4겠죠. 그쵸? 똑같이 16은 지수가 얼마냐? 밑을 8로 본다면 3분의 4겠지. 그쵸? 이게 그냥 정의. 그 정의를 갖다가 조금 변형하다 보니까 로그의 성질이 나오는 거고요. 그쵸? 로그의 성질.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x값 알고 싶어요. 이게 안 이쁘잖아요. 솔직히 딱 떨어져서 정수로 나오지도 않고 유리수도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다? 5라는 애는 지수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5잖아요. 이 지수 얼마냐고요? 밑을 2로 둘 때. 밑을 2로 둘 때 지수가 얼마냐? x. 그죠? x 값이 그냥 로그 2호다라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의대로 해석하는 걸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 이후에 로그의 추가적인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괜찮죠? 자, 그래서 일단 얘는 로그 2호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고개 x축과 평행 직선.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냥 교점좌표 구하면 끝난다고요. 얘네들은. 제일 쉬운 애들이에요. 제일 쉬운 애들. 3점짜리로 나오거나 쉬운 사정으로 나오는 애들. 그러니까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오늘 테스트 몇 번 문제? 지금 6번 문제라고요. 6번 문제. 풀어줘야 된다고요. 풀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뭐냐면 1차 함수와의 관계예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 그래서 요거 마스터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이쪽에는 문제를 안 담아놨어요. 왜냐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이따가 진도 나가면서 하려고. 되게 많이 나오는 4점짜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올해는 사실상 얘가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로 감소해서 그래프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얘를 낸다 그러면 이제 대칭성 문제를 내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이 안에서만 지금 두 문제를 내기가 힘들어요. 좀 힘들어. 한 문제 내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거의 22번 이쪽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1차 함수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구나. 근데 왜 한다고요? 기본은 알아야 되니까. 기본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예측인 거지. 나올 수도 있다고요. 모르는 거지. 수능은 언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올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는 거, 세 번째로 나가는 거. 세 번째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수로그 함수에 관련된 얘기기는 한데, 방금 얘기한 거야. 자, 수원에서 두 번째. 지금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이건 다음 주 일요일 날 나갈 거예요. 삼각함수. 오늘은 위에 거 나갈 건데, 목표는 오늘 다 끝내고, 이거 다음 시간에 나간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거 오늘 안 끝나요.
안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때까지 나가고 다음 시간에 1부 나간 다음에 얘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수열이 있는데 솔직히 수열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는 제일 중요한 거 잡아라라고 하면 뭘까요? 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잡아라. 대칭성이에요. 대칭성. 자, 이차함수 미친 듯이 중요하죠? 이차함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나 이렇게 생긴 거나 그죠? 대칭이고요. 미분 안 쓰고 극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함수예요. 이차함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쵸? 자, 근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극점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칭성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칭성 나오는 함수들은 무조건 대칭성을 꼭 써줘야 돼요. 왜? 대칭성이 숨어 있으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눈치 못 채면 아예 풀질 못한다고요. 정보를 하나를 적게 준다고요. 그 자체로 대칭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운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적게 주니까 눈치를 못 채서 못 푼다. 그러면 당연히 대칭성이 중요할 텐데, 그래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사인, 그죠? 대칭성, 뭐 좌우대칭, 점대칭도 있어요. 괜찮죠? 코사인, 어차피 평행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그게 그거잖아요. 똑같아요. 탄젠트? 아쉽게도 탄젠트는 직선 대칭은 없어요. 얘는 점대칭밖에 없어요. 점대칭, 뭐 점대칭, 그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죠? 대칭성. 그러면 뭐야? 삼각함수는 뭐 당연히 대칭성 중요하겠죠.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골라라 그러면 주기성과 대칭성이야. 주기성, 대칭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지수로그함수는 잠깐만. 지수함수는 아까 봤지만 뭐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그죠?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왜?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괜찮아요? 역함수 관계니까.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에 대칭되겠군. 그죠? 역함수인데 y는 x에 왜 대칭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나중에. 어쨌거나 역함수 관계라서 대칭을 띠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지수함수 혼자만 가지고는 대칭성 문제가 못 나와요.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죠? 혼자만 가지고는 대칭성 문제가 못 나온다고요. 왜? 대칭이 없으니까. 합쳐서 대칭성 나온다고요. 합쳐서. 괜찮아요?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 대칭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그죠? 그래서 y는 x의 대칭성 묻는 문제가 미친 듯이 중요해요. 이게 내가 예상했을 때 올해 수능 22번 70% 확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괜찮아요? 작년에 6월 평가, 9월 평가 수능 다 튀어나왔어요. 재작년 수능도 나왔어요. 재재작년 수능도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삼각함수에서 대칭성 묻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내 예상으로 20% 정도예요. 내 예상으로는 20% 정도. 그러니까 아예 뭐 이쪽 제로는 아니고 이것도 뭐 100%는 아니지. 한 70% 예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2번을 목표로 달려야 되냐? 아니, 일단은 다시 한번 취지 자체가 뭐냐면은 14, 15, 21, 22, 28, 30 이거 빼고 일단 다 맞자예요. 일단 얘 빼고 다 맞는 거 먼저 잡아야 돼요. 자, 이거 빼고 다 맞으면 몇 점? 76점. 괜찮아요? 몇 등급? 3등급. 괜찮아요? 일단 얘부터 맞자고요. 얘부터. 이거 빼고 나머지는 일단 무조건 다 맞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칭성에 관련된 거는 일단 기본 문제만 좀 연습해보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나중에 올 여름방학 때 끝날 때까지 이거 제외하고 다 맞는 걸 먼저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부터 9월 평가원 시작으로 우리 여름방학 딱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모의고사 풀면서 이제 관련 문제 똑같은 모의고사 문제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AI 변형해서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건 이제 숙제로 더 풀 수 있게. 좋다. 괜찮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건데 그때 이제 얘네를 풀어내는 걸 목표로 가자고요. 솔직히 이 중에서 제일 맞추기 쉬운 애는 누구예요? 제일 맞추기 쉬운 거? 당연히 확통이에요. 괜찮아요? 당연히 확통. 이거 맞추면 몇 점? 84점. 2등급.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4개 남았네?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될까? 수원과 수투 하나씩은 더 맞자 이거예요. 수원 최고 난이도 하나랑 수투 최고 난이도 하나는 빼고 나머지는 일단 다 맞아보자. 그게 꼭 14, 21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목표로 가보자라는 거야. 일단 목표는 당연히 1등급으로 삼고 가야지. 그쵸? 나오든 안 나오든. 자, 요거까지 맞았다. 몇 점? 92점. 1등급이라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전략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는 일단 몇 등급 목표? 3등급 안정권. 나는 이미 3등급인데 이 얘기하고 있으면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 안정권이라고요. 안정권. 얘 빼고 아예 안 틀려야 된다고요. 왜? 나중에 기껏 고생해서 와 이거 막 28번 맞았어. 30번 풀어서 맞았어. 근데 갑자기 저기 11번에서 갑자기 실수해서 틀렸어. 갑자기 20번 실수해서 틀렸어. 그럼 이거 맞은 거 왜 했냐 이거예요. 이 고생을 왜 했냐고요. 그냥 얘네 빼고 나머지는 다 맞아도 똑같은 상태인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안 틀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앞에 것들은 일단 안 틀려야 돼요. 4점이면은 어느 정도인지 알죠? 4점이면은 과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학교가 바뀌어요. 과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 중요합니다.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실수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답을 체크했어요. 확실한가? 그죠? 확실한가로 가야 돼요. 안 확실하면 또 봐야 돼.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확실할 때까지 계속 봐줘야 됩니다. 알았어. 뻘소리 그만할게. 자, 너무 말이 많았어.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로그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보고, 오늘 해야 될 게 지금 이 얘기들이에요. 요 얘기들. 자, 그럼 어차피 거듭제곱근 해야 되니까 거듭제곱근 빨리 한 번만 얘기해 봅시다. 자, 일단 거듭제곱근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아예 모르는 건 아니니까 두 가지만 생각할게요. 첫 번째, n제곱근 a. 그 다음에 a의 n제곱근. 자,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제곱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2의 제곱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제곱근이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제곱근, 제곱의 역연산이구나. 그죠? 제곱의 역연산이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영미권에선 루트라고 불러요. 제곱근과 루트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곱근이는 뭐라고요? 그냥 루트 2라고요. 얘는 그냥 루트예요. 그냥 하나의 수예요. 하나의 수. 괜찮죠? 하나의 수. 자, 근데 얘는 뭐냐? 얘는 국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국어적으로 해석해줘야 돼요. 2의 제곱근, 제곱해서 2가 나오게 하는 근이에요. 괜찮죠? 제곱해서 2가 나오게 하는 근이에요. 2차 방정식이라고요. 괜찮아요? 2차 방정식. 자, 1차 방정식은 근이 1개,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 실근인지 어근인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2개라고요. 100차 방정식은 근이 100개요. 실근, 어근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100개라고요. 괜찮죠? 그게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뭐야?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네. 얘도 n제곱근 a. 그쵸? 얘는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거. 얘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의 한 근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그죠? 얘의 근들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도 돼요. 다시 한번 a n제곱근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n차 방정식부터 쓰고 들어가요. n차 방정식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자,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가 있다라고 칠게요. 이거는 수투에서도 똑같이 관통되는 얘기입니다. 1학년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방부등식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뭐부터 봐야 되냐? 방부등식은 수능 끝날 때까지 기본 인수분해야. 무조건 인수분해로 풀어야 돼요. 괜찮아요? 무조건 인수분해. 자, 근데 인수분해로 풀고 싶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막 미지수 끼고 아니면 뭐 초람수 껴있고. 초람수가 뭔지 모르나? 자, 요거는 고등과정에 없으니까 요건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볼게. 자, 함수가 있어요. 자, 고등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함수는 넓게 대수함수랑 초월함수 이렇게 두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글씨는 저기 마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미안해. 글씨는 자, 그래서 대수함수, 초월함수 요런 용어는 진짜 교육과정에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고등과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데 왜 쓰냐? 그 이름 없는 그거 있잖아.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름이 있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대수함수는 왜 대수함수냐? 얘는 대수적인 연산으로 처리가 가능한 함수. 그러면 대수적인 연산이 뭐냐? 원래 대수라는 용어가 대체할 대자의 숫자수예요. 그래서 문자로 바꿔서 쓰는 거, 막 x 써서 막 하는 거, 이런 게 다 대수예요. 괜찮죠? 자, 근데 그 대수적인 연산이라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사칙 연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해가지고
값 구해낼 수 있으면 대소함수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덧셈 빼서 곱셈 나눗셈. 그러면 초월함수는 뭐냐? 그래서 이름부터 뭔가 초월할 것 같잖아요. 뭔가를 초월을 했겠지. 뭘 초월했을까? 대소적 연산을 초월한 거예요. 한마디로 계산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얘네는 계산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소함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유리함수, 그쵸? 두 번째는 무리함수. 자,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쵸? 둘로 또 나뉘죠. 첫 번째는 다항함수, 그냥 계보만 볼 거예요. 두 번째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편의상 우리는 분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수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 다항함수는 또 여러 개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 상수함수. 상수함수도 다항함수예요. 상수함수도 다항함수. 그죠? y는 3, 뭐 이런 거. 그죠? 다항함수.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그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다항함수. 그러니까 다항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x n제곱일 때 n이 음이 아닌 정수로 나오는 애들이 다항함수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지. 자, 이런 거 지수로 놓고 본다 그러면 x-1제곱. 자, 하나의 항만 놓고 본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x n제곱이에요. 다만 얘는 n이 음의 정수인 애들. 그렇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뭐냐면은 y는 x의 n제곱 중에서 n이 정수인 애들이에요. 괜찮죠? 이게 다 유리함수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무리함수는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야. 그쵸? 얘는 x의 2분의 1제곱.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괜찮죠? 2분의 1제곱. 자, 그래서 얘는 어떠냐? 똑같이 x n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n값이 유리수예요. 괜찮아요? n값이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괜찮죠? 그래서 원칙상 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다 하나의 항들만 놓고 본다 그러면 x n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이때 n값은 원칙상 유리수예요. n값은 원칙상 유리수. 그럼 무리수는 뭐냐? 무리수는 원래 초람수입니다. 원래는 초람수지만 넓게 그냥 n이 실수인 애들, 그냥 이렇게 생긴 애들은 그냥 대수함수라고 생각하자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초람수는 세 개가 있겠죠. 첫 번째 지수함수, 두 번째 로그함수, 세 번째 삼각함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 그럼 초함수는 세 개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함수가 있다만큼 있다고 친다면 대수함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냐면은 점. 대수함수는 저 점 정도야. 나머지 다 초월함수예요. 괜찮아요? 우리 요구하고 있다고요. 요구하고 있다고요. 괜찮아요? 점. 자, 그러면 우와, 초월함 지수로가 삼각함수 가면 나머지 전부 다인가? 아니, 지수함수 점, 로그함수 점, 삼각함수 점. 우리 지금 점 4개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는 뭐냐? 그건 그냥 수학자들을 위한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왜 이거밖에 안 하는 거지? 왜냐면은 이 네 종류의 함수가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그래프화하잖아요. 99% 다 이걸로 다 그려져요. 괜찮아요? 그래서 고등학생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이걸로 끝내는 거지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괜찮죠? 자, 우리는 그 중에 3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수함수 다시 한번 y는 ax제곱, 로그함수 얘는 진수만 진수란다. 지수만 변수로 나와야 되는 함수예요. 얘는 진수만 변수로 나와야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y는 로그 ax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렇죠? 삼각함수는 우리가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 3개밖에 없을 거고요. 오케이? 요거 외에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계보를 좀 잡아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왜 초람수인지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기 위해서 지수함수랑 좀 끌고 와 봅시다. 2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이 근거할 수 있어요? 못 구한다고요. 이건 수원 할아버지가 와도 못 구한다고요. 괜찮아요? 못 구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한테 풀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인수분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방정식이잖아요. 괜찮죠? 저기 방정식이 뭔지는 알고 있죠? 방정식? 저기 미안해. 설원 하나만 더 할게. 자, 우리가 양변이 존재하는 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호가 존재하는 식, 두 번째는 부등호가 존재하는 식. 그 등호가 존재하는 식은 두 가지야. 첫 번째 항등식, 두 번째는 방정식. 등식은 두 개밖에 없어요. 고등 과정에서 등식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럼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는 뭐지?
자, 말 그대로 항등식은 항상 등호를 성립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한다고요. 등호가 항상 성립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등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좌변, 우변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요. 완벽하게.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날 리가 있어요? 없지.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요? 이렇게 써놓고 이거 항등식이니까 ABC 구해봐. 이런 문제 나온다고요. 미정계수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게 나중에 바뀌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분 막 써서 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 항등식이니까 F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수투에서 바로 나오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기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기본 문제. fx 어떻게 생겼어요? 3x제곱 플러스 4x예요. 그냥 보고 그냥 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오케이. 항등식. 이건 나중에 다시 하고요. 오케이. 자, 항등식인지 아닌지 바로 눈치채줘야 돼요. 항등식인지 아닌지. 자, 그러면은 방정식은 뭐예요?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경우만 성립하는 거예요. 등호가. 그죠? 특정한 경우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가 빵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x가 0일 때도 성립하고 x가 2일 때도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근이라고 얘기하죠. 근 또는 해의 용어 정의는 뭐냐면은 주어진 등식 또는 부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변수값, 그게 근이에요. 괜찮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정의가 명확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해석이 되냐 안 되냐가 돼요. 레벨 4, 5 쪽까지 가더라도 그게 헷갈려서 못 푸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걸 풀 수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정의는 진짜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오케이? 자, 아무튼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부등식은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얘는 조건 부등식이 있고요. 보통 조건이라는 용어를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있는데, 절대 부등식은 이제 부등식계의 항등식 같은 존재. 얘가 항상 성립하는 애고, 조건 부등식은 특정한 경우만 성립하는 애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근데 부등식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이 등식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항등식일 리는 없잖아요. 항등식이 아니면 무조건 방정식이라고요. 괜찮죠? 그럼 이거 등호 성립하는 애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그래프를 가는 거야. 함수를 왜 배우는 거예요? 함수를 왜 배우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그냥 전체 흐름을 보려고. 전체 흐름을 보면은 대충 이쯤? 이러면서 그냥 갈 수 있다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얘 방정식 풀기 힘들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걸 함수로 와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면 얘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럼 잠깐만, 이 x제곱은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도 함수로 보자.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 얘는 그러면 0,2를 지나가면서 길이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구나. 보이죠? 그럼 당연히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있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교점을 우리는 못 구한다고요. 있는 것만 안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잠깐만, 이 근이 지금 어디 나오지? 얘는 지금 0,1. 얘는 지금 0 집어넣으면 2 나오네. 그죠? 그럼 오른쪽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까? 얘는 1,1. 얘는 1 집어넣으면 1,2. 괜찮아요? 더 컸던 게 더 작아지잖아요. 근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근이 0과 1 사이에 있네. 괜찮아요? 이게 사이값 정리. 괜찮아요? 사이값 정리를 왜 쓴다고요? 정확하게 근을 구할 수 있으면 사이값 정리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하니까 대충 어디쯤 나오는지 보려고 사이값 정리 쓰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요게 특화돼서 우리 문제 계속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방부등식은 무슨 순서로 푼다? 일단 무조건 인수분해. 안 되면 그냥 그래프 그리시라고요. 괜찮아요? 안 되면 그래프 그립니다. 그럼 봐봐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게 지금 n차 방정식이잖아요. 이거 인수분해해서 근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죠? 그럼 그래프 그려야지. 그래프 그리자. 그쵸? 그래프 그려야 돼. 그러면 잠깐만, 이거 x n제곱인데 x n제곱이 지금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은 뭐 때문에 못 그려요? n 때문에 못 그리죠. 그쵸?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보자. n이 홀수인 경우랑 두 번째 n이 짝수인 경우로 한 번만 나눠볼게요. 그쵸?
그럼 n이 홀수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그쵸? 그럼 x 세제곱이 요렇게 나와 있는 거 괜찮아요? 아, 그치? 다시 한번 그래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점 집어넣으라고요. 점 집어넣으라고요. 자, 0,0, 1,1, 마 1,1. n이 홀수면 1,1 무조건 지나가고요. 0,0 무조건 지나가고요. 마 1, 마 1 무조건 지나간다고요. 괜찮죠? 아, 이렇게 생겼구나. n이 짝수면은 얘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쵸?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얘는 그랬어요. 그럼 y는 a를 갖다가 한번 보자 라는 거야. 그럼 y는 a가 예를 들어서 양수로 나왔다 라고 쳐볼게요. a가 양수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교점 하나 나오고요. 얘는 교점 2개 나오죠. 그쵸? 교점 하나, 교점 2개. 아, 실근 개수가 1개구나. 얘는 2개구나. 괜찮죠? 자, 이때 근이 얼마? n제곱근 a예요. 그쵸? 그 근 중에 하나가 n제곱근 a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아, n제곱근 a지? 그쵸? 똑같아요. 그럼 왼쪽 건 뭐냐? 마이너스겠지. 왜? 좌우 대칭이니까. 그렇죠? 좌우 대칭이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제 a가 빵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a가 빵인 경우에는 얘도 한 개 나오고 얘도 한 개 나오겠네. 괜찮죠? 빵만 근으로 나오는구나. 하나씩. 그렇죠? 무조건 근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a가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얘는 한 개, 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지? n제곱근 a예요. 마이너스 n제곱근 a라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a 자체가 이미 음수예요. 괜찮지? 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뭐 서론이 조금 길었지? 근데 어차피 중간중간에 다 필요해서 그냥 한 번에 같이 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자, 그 지금 설명한 거는 어떻게 한다? 다 잊어버리라고요. 어차피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또 얘기할 거야. 난 똑같은 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 되게 많이 하니까 그냥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얘만 기억하면 돼, 얘만. 이 왼쪽에 적어놓은 것만. 요건 기억하지 말고요. 오케이. 자, 요거만 기억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마이너스 1에 5제곱을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5제곱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라고요. 괜찮죠? 다시 한번. 5제곱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라고요. 거듭제곱근이어도 밑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구나. 그쵸? 들어갈 수 있구나. 얘는 그냥 음수로 취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숫자 써주면 되는데 한번 또 볼게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8. 그러면 반대로 세제곱근 마8은 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밖으로 빼놔도 상관없어요. 괜찮죠? 그럼 얘는 8의 3분의 1제곱으로 써도 돼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 그럼 얘는 2의 1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똑같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럼 마이너스 8의 3분의 1제곱 하면 어떨까? 이건 안 된다고요. 이건 안 돼요. 밑이 음수일 때는 지수를 실수로 확장이 안 됩니다. 왜? 한번 생각해봐요. 얘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는데 밑이 음수인 상태에서 이거 부호가 결정이 되나요? 안 되죠. 헷갈리면은 이거 한 번만 얘기해볼게. 마술을 한 번만 좀 봅시다. 마술. 이런 얘기까지 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긴 했는데 그냥 후딱 한 번만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0.6제곱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마이너스 1의 0.6제곱. 얘는 그러면 10분의 6제곱인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의 6제곱에 10제곱근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얘는 10제곱근 그냥 1이네? 1. 괜찮죠? 그럼 얘는 잠깐만 10분의 6이면 5분의 3이잖아. 그쵸? 그럼 얘는 5제곱근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얘는 5제곱근 마이너스 1인데 5제곱근 아까 마이너스 1이라며. 우와! 1은 마이너스 1이에요? 당연히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거 어디가 틀렸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애초에 얘가 정의가 안 되는 애예요. 애초에 정의가 안 되는 애라고요. 이건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밑이 지금 음수인 상태잖아요. 지수는 정수가 아니면 아예 정의가 안 돼요. 왜? 음수는 짝수 제곱일 때 양수고 홀수 제곱일 때 음수잖아요.
정수인 경우만 짝수홀수가 나타나죠. 2배수가 짝수고요. 2배수가 아닌 정수가 홀수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짝수홀수 구분이 안 되지. 뭐야 이거 2로 나눠 떨어지지 않나? 2로 나눠 떨어지면 2배수 아닌가? 그럼 뭐 5도 짝수지 뭐 2.5 하면 5 나오잖아요. 그쵸? 말도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정수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고요. 정수는 특별 취급하는 애들이에요. 정수는. 아무튼 그래서 얘는 정수인 경우만 정의가 가능합니다. 이거 마치 딱 어떤 거예요? 분수꼴수가 있을 때 분모가 0 정의 안 되죠. 얘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면 절대 0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를 후딱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이거 지금 틀린 사람이 한 명밖에 없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3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그럼 3의 제곱근? 제곱해서 3 되는 거 찾으면 되겠네. 그죠? 뭐 솔직히 이거는 그래프 안 그려도 뿔마 루트 3인 거 알아요. 그치만 그려본다면 x제곱에서 3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그쵸? 둘 다 나오는 거 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a 값이 지금 두 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i의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4 나오는 걸 찾으면 되겠네. 그렇죠? 뭐 물론 얘도 넘겨서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우리 3차까지는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4차부터 좀 부담스럽지. 그렇죠? 그래도 4차는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5차부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그럼 x의 세제곱. 지금 우리 실근을 구하는 거야? 아니면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게 개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맞는지 안 맞는지로 보는 게 편하지 실제로 다 구할 필요 없다고요. 실근 구하라 그러면 그때는 계산으로 구해야 되겠지만. 자, 그럼 어쨌거나 x세제곱 나오고 거기서 마이너스 4 나오는 지점 하나 나오네. 그쵸? 그러니까 얘는 한 개. 그래서 b는 1이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얘는 뭐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세제곱과 마이너스 4라고요. 괜찮아요?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4의 3분의 1 제곱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하지만 마이너스를 빼내고 세제곱근 4로 쓰는 건 괜찮죠? 이렇게 마이너스를 빼낸 상태에서 이렇게 쓰는 건 괜찮다고요. 밑이 양수면은 거듭제곱근과 유리수 지수는 완전히 똑같아요. 100% 똑같아요. 그죠? 밑이 양수인 경우에는. 밑이 음수인 경우에는 유리수 지수를 못 만들고요. 그치? 자, 그래놓고 나면 마이너스 4에 뭐 2에 3분의 2죠.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근까지도 우리는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 자, 어쨌거나 b는 1인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5의 4제곱근. 4제곱해서 마이너스 5 나와야 되는데 얘도 지금 요 상태에서 지금 마이너스 만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c는 빵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세 개 다 더해주니까 답이 3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뭐 2번 한번 볼게요. 2번. 그나마 좀 많이 틀렸는데 이게 지수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지수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2라는 수가 있어요. 2라는 수가 있어요. 1 제곱하면 정수 맞아요. 그렇죠? 2도 제곱하면 정수 맞아요. 그건 이제 안 봐도 보이죠? 이 지수가 자연스러운 얘는 다 정수가 되는구나. 괜찮죠?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의 0제곱은 1! 얘도 되는구나. 그쵸? 그럼 자연수가 아니고 음이 아닌 정수인 경우는 정수로 나오는구나. 괜찮죠? 이해돼? 음이 아닌 정수. 그죠? 자,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 정수가 되나요? 안 되죠. 유리수잖아요. 유리수. 2의 마이너스 2제곱. 안 돼요. 4분의 1. 당연히 안 돼요. 자, 그러면은 2의 2분의 1제곱. 루트 2. 당연히 안 되죠. 얘만 되네. 그렇죠? 얘만 되네. 자, 근데 이거는 2니까 그렇지. 2니까 그렇지. 4면은 어때요? 밑이 4면은? 2분의 1제곱이어도 얘는 2로 나온다고요. 자연수가 된다고요. 왜? 얘는 2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뭘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은 밑이 소수인 거. 0. 얼마 말고 바탕숫자예요. 그래서 자결숫자 아니고 바탕숫자. 소수 2, 3, 5, 7, 11 뭐 이런 것들. 자, 이 경우만 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인 경우에 자연수 나옵니다. 괜찮아요? 소수가 미칠 때 지수가 음하정일 때만 자연수로 나온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또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뭐 4의 n제곱 n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아니다.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2에 n분의 12 막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칠게요. 이게 자연수가 돼. n은 n의 합은 얼마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미치 소수죠. 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면 돼요. 분모만 없으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럼 약분되면 되죠. 그래서 n은 12의 약수로 나와주면 되는구나. 그렇죠? n은 10의 약수로 나오면 되는구나. 그럼 10의 약수는 1, 2, 3, 4, 6, 12 총 6개 나오네요. 괜찮죠? 얘네 다 되는 거예요. 10의 약수 다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n의 개수를 구한다. 그러면 얘는 6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쵸? 그럼 나중에 더 커져가지고 2의 n분의 36 이렇게 했을 때 n 개수 구하라. 이게 자연수가 되네. n 개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세요? 좀 그렇지. 그쵸? 그래서 얘는 n이 36의 약수인데 이거 약수의 개수만 세면 되잖아요. 그럼 36은 2제곱 곱하기 3제곱이죠. 괜찮아요? 그럼 당연히 3, 3, 9, 9개. 괜찮아요? 우리 확통선택자니까. 그죠? 9개.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세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바뀔게. 4의 n분의 12제곱이에요. 4의 n분의 12제곱. 얘가 지금 정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은 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면 되겠군. 맞아요? 안 되겠죠. 왜? 얘는 미치 소수가 아니니까 소수로 만들어 보자고요. 괜찮아요? 그럼 얘가 음이 아닌 정수면 되니까 n은 24의 양의 약수로 나오면 끝난다고요. 괜찮지? 이해돼? 자, 그럼 24는 8, 3, 24. 그쵸? 약수 몇 개요? 8개. 괜찮아요? 오케이. 8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는 게 이제 지수가 자연수가 될 조건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지? 10! 얘는 소수가 아닌데? 그쵸? 소수가 아니지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자연수로 안 나오면 이거 자연수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럼 얘도 자연수 나와야 되고 얘도 자연수 나와야 되니까 어차피 얘는 12약수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치?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얘는 2제곱 곱하기 3의 n분의 12제곱인데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얘는 n이 24약수면 되잖아요. 24약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얘가 자연수로 안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자연수가 안 되면 안 돼요. 12약수로 보면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2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2번. 제일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 자, 9n의 세제곱 중 자연수가 존재한대요. 9n의 세제곱 중, 그러면 세제곱해서 9n 되는 거. 자, 이 중에 자연수가 존재한다. 라고 돼 있어요. 뭐, 어쨌거나 얘는 뭐, 그래프 그리더라도 x세제곱이고 9n 양수잖아요. 그죠? 9n, n은 양수지. 그죠? 무조건 근이 있겠지. 그죠? 그 근. 그 근은 얼마예요? 그럼 뭐, 세제곱근 날려버리면 된다고요. 어차피 실근이 있으니까, 그 중에 실근이 지금 얘라고요. 괜찮아요? 세제곱근 9n. 얘가 지금 자연수라고요. 괜찮아요? 여기가 이제 자연수. 그럼 얘를 어떻게 하지? 이게 자연수로 나오는데? 3제곱 곱하기 n의 3분의 1제곱.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맞다. 얘가 지금 세제곱에 관련된 애로 나와야 돼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일단 3 하나는 반드시 최소 세제곱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소수인지 뭔지 모르겠어. 자연수의 몰라. 그냥 세제곱으로 나오면 되겠지. 그쵸? 그게 3배수 제곱이면 되기는 하겠지만. 괜찮아요? 그럼 이것만 딱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n 값은 일단 3 하나 들어가고. 그쵸? 3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를 수의 세제곱으로 나오면 된다. 6제곱이어도 되잖아요. 4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되지. 그럼 2의 6제곱이잖아요. 어차피 세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럴 수 있는 수들은 뭐예요? 여기 A에다가 1, 2, 3, 4, 5, 6, 7, 8 다 집어넣어도 된다고요. 그치?
그래서 가능한 n값은 3. 아니면 2 집어넣어서 3 곱하기 2세제곱. 아니면 3 곱하기 3세제곱. 아니면 3 곱하기 4세제곱. 그죠? 끝도 없이 나온다고. 이거 지금 다 자연수 나오는 애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정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힘들지? 미안해. 내가 말이 많아. 오늘 내가 말이 많아. 껌 필요한 사람. 껌 필요한 사람? 껌 줄까? 껌 필요한 사람 없나? 껌 줄까? 필요한 사람. 오케이.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얘가 정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세제곱간 3, 세제곱근 2에 n제곱이 정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보기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바깥쪽을 n제곱 냅두고 이게 세제곱근을 안쪽에 있는 수 얘부터 쓸까? 3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그쵸? 요게 지금 요거죠? 그거의 3분의 1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3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에 2 곱하면 3분의 1제곱. 어차피 뭐 밑이 자연수면 양수면 지수법칙은 마음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3의 3분의 n제곱 곱하기 2의 9분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괜찮죠? 그럼 잠깐만. 얘가 지금 정수가 되게 해달라는데? 그럴 수 있는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야? 그럼 n은 그냥 3배수면 되잖아요. 그러면 3배수만 가지고는 안 되네? 9배수 괜찮죠? 9배수면 끝나는구나. 요거 만족하려면 n이 그냥 9배수로 나오면 그냥 다 끝날 거라고요. 됐죠? 그럼 이 중에서 9배수인 거 찾으면 되겠지. 제일 작은 거 어디 있어요? 이 중에서 9배수. 요거 괜찮아요? 81. 답이 81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3번을 간단하게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a의 b제곱이라고 해서 지수가 있다가 라고 쳐봅시다. 얘는 이름이 뭐라고요? 얘는 이름이 지수예요. 그쵸? 우리는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해 볼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지수가 자연수인 애들은 밑은 뭐 실수 전체 다 돼요. 그쵸? b가 자연수인 경우에는 근데 b가 만약에 정수 범주로 간다. b가 정수 범주로 간다. 그쵸? 뭐 a의 0제곱 뭐 1 괜찮지? a의 마이너스 1제곱 뭐 a분의 1. 그쵸? 정수로 간다 하면 0과 음의 정수까지 고려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왜? 일단 분모가 되잖아요. 분모가 되는 순간 뭐가 안 돼요? 빵이 안 되죠. 얘는 지금 0이 아닌 실수 0 되면 안 된다고요. 그쵸? 그 다음에 0의 0제곱 이거는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얘도 정의가 아예 안 돼 있어요. 0의 0제곱은 미적분학자들은 0의 0제곱을 1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0인데 어떻게 0제곱해서 1이 나오냐, 0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고등과정에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정의가 안 됩니다. 괜찮죠? 고등과정에서는. 자, 그래서 0 빼고 남은 실수 지수를 정수 확장하면서 자, 그 다음에 유리수로 확장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a의 2분의 1제곱. 그쵸? 루트 a. 그쵸? 다시 한번. a 값이 음수면 정의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그쵸? 짝수홀수 구분은 정수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얘는 a가 양수인 실수만 가능합니다. 양수인 실수만. 자, 그 다음에 실수 범위까지 b가 실수로 확장된다 그랬을 때는 똑같아요. 그냥 a가 양수인 실수만 나타내주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요거를 정리 한번 해봅시다. 로그의 정의에 관련된 거예요. 자, a의 b제곱을 만약에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이름이 미치고요. 얘가 이름이 지수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일단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된 걸 기준으로 일단 생각해 봅시다. a 값은 지금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지. a는 일단 무조건 양수라고 해요. 괜찮아요? 그럼 c 값은 음수 나올 수 있어요?
양수를 몇 제곱한다고 해서 이게 음수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얘도 C는 일단 양수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A는 1을 안 넣어요. 1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A가 1이면 이건 지수가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A가 1이면 몇 제곱해도 1이기 때문에. 그래서 C값도 1을 확정되니까. 그래서 얘는 아예 넣지를 않아요. 못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얘는 배제해서 생각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볼게요. C는 지수가 얼마일까? 밑을 A로 볼 때 B겠죠? 다시 한번 C는 지수가 얼마예요? 밑을 A로 본다면 얘는 그냥 B겠구나. 그렇죠? 둘이 똑같은 소리라고요. 완전히 똑같은 소리라고요. 구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도 이름이 당연히 밑이겠죠? 얘도 밑, 얘도 밑. 그렇죠? 그럼 얘도 이름이 지수예요. 괜찮죠? 근데 얘는 이름이 없어요. 왜냐면 결과값이니까 이름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름을 붙여야지. 여기서는 얘가 필요가 없는 이름이고, 그쵸? 근데 이름 붙일 게 없으니까 얘는 지수 친구. 그래서 진수. 그쵸? 지수 친구. 얘는 진수. 이때 진수에서 나오는 진짜는 한자어로는 참진자예요. 참진자. 근데 뭐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수. 지수 친구. 그래서 진수. 얘가 진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걸 뭐라고 부른다? 밑과 진수의 조건이구나. 얘 로그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니, 원래 지수에서부터 성립해야 되는 애라고요. 로그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원래 성립해야 되는 애예요. 오케이? 자, 다만 얘는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으니까 굳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로그는 이게 안 되면 아예 쓰면 안 되는 애라서 그래서 얘를 로그의 정의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이걸 먼저 따져줘야 되는구나. 얘는 양수해야 되는구나. 얘도 양수해야 되는구나. 얘는 심지어 1까지 나오면 안 되는구나. 그쵸?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미안해. 너무 힘들지. 힘들어라. 잠깐만. 미안해. 내가 말이 너무 많아. 서로를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알았어. 요거하고 잠깐 쉬었다. 지금 테스트 설명도 안 끝났는데 벌써 쉬면 안 되긴 하는데 아니야. 이거 나중을 위해서 말이 좀 많았어. 진짜. 자, 그래서 로그 x-3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1x 빼기 8 18.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떠드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풀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떠들고 있는 건 전반적인 개념과 정의에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 흐름 생각하라고. 뭐 저거 알면 사실 이거 푸는 건 문제 안 되잖아요. 이거 양수해야 되고 얘 1 되면 안 되고 얘 양수해야 되고 끝. 그렇죠? 이것만 생각하면 끝난다고요. 얘 양수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x는 3보다 커야 되고 1 되면 안 되니까 x는 4 되면 안 되고 양수해야 되니까 x제곱 빼기 11x 플러스 18은 음수 나와야 되겠네. 그럼 x 빼기 9 x 빼기 2는 음수니까 x는 2와 9 사이로 나와야 되겠네. 그쵸?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정수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애들은 뭐야? 2 안 되지, 3 안 되지, 4 안 되지. 5, 6, 7, 8 4개만. 괜찮죠? 13, 13 등차수열 합할 때 이거 그냥 무식하게 더하면 안 돼요. 앞뒤합이 똑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돼야 됩니다. 등차수열의 핵심은 등차 중앙 논리. 앞뒤합이 똑같다. 오케이? 자, 뭐 물론 여기서 등차수열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답은 26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미안해. 4번까지만 그래프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4번까지만 일단 먼저 얘기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4번까지만. 자, 그러면 일단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2 로그 4 3n 마이너스 2 이게 정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답이 나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답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최선인지 아닌지로 해서 식을 줄여나가야 돼요. 오케이? 답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답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분석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최선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심플하게 일단 일반적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로그 2의 n제곱 이게 만약에 정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정수가 되기 위한 자연수 n을 100 이하 자연수를 구해달라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 n에다가 1부터 100까지 다 집어넣어봐야 돼?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뭐 눈치밥으로 딱 뭐야 어차피 이게 거듭제곱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쉬우니까
안 복잡하니까 진수가 그죠? 안 복잡하니까 이거 만약에 fn이 이렇게 나오면 아 fn이 2, 4, 8, 16 이렇게 나오면 되는구나. 그렇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무슨 논리냐면은 이 논리예요. 아 이게 정수잖아. 이게 정수니까 이걸 라젠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정수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가 지수로 돌려 들어가도 상관없다고요. 지수로 돌려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럼 이걸로 보나 이걸로 보나 무슨 차이냐? 만약에 이걸 본다 그러면은 그죠? 그래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n이 x라고 생각하고 라젠이 y라고 생각해봐요. 얘는 이런 그래프죠? 괜찮아요? 그러면 스몰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어서 그 함수값이 정수가 되는지 봐야 돼요. 맞나? 1, 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지. 그럼 봐봐 여기 1, 2, 3, 4 이렇게 집어넣는 것보다 y값이 0, 1, 2, 3, 4 이렇게 가서 역으로 찾아내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역으로 찾아낸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놓고 라젠에다가 1, 2, 3, 4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한마디로 로그 정수 조건은 지수로 돌려서 지수가 정수일 조건으로 문제 풀자라고 생각해주는 게 제일 낫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지수가 정수일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 자, 그 심플한 케이스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럼 봐봐요. 얘 같은 경우도 이게 좀 헷갈리는데? 그럼 얘가 지금 4의 거듭제곱이면 되나? 여기 또 2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러지 말라고요. 차라리 어떻게 들어간다? 에라 모르겠다. 이게 정수래매. 그죠? 얘가 정수래매. 그럼 얘는 좀 일단 2 날려주고 로그 4 3n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는 2분의 정수. 괜찮죠? 자 그러면 얘를 지수로 돌리면 밑과 지수잖아요. 그렇죠? 3n 마이너스 2는 밑을 4로 돌 때 지수가 2분의 라지엔 제곱이에요. 편하죠? 그럼 얘는 지금 3n 마이너스 2는 2의 라지엔 제곱으로 쓸 수도 있겠네. 괜찮죠? 따라서 2의 라지엔 제곱 플러스 2가 3n이다. 뭐 굳이 얘를 바꿀 필요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 스몰 n도 정수인가? 그렇죠?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럼 여기서 3까지 나눠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잠깐만 라젠에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숫자가 빨리빨리 증가하니까 편하다고요. 그럼 라젠에다가 1 집어넣어볼까? 그러면 스몰 n은 3분의 2 더하기 안되네. 이거 자연수 안되잖아. 괜찮아요? 그럼 라젠에다가 2 집어넣어볼게요. 그럼 스몰 n은 3분의 4 더하기 되네. 그죠? n은 2가 된다고요. 이거를 갖다가 스몰 n에다가 1, 2, 3, 4 집어넣고 있으면 이제 우주 가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럼 라젠에다가 또 뭐 집어넣어야 되지? 3 집어넣어볼까? n은 3분의 3 집어넣으면 8 더하기 10이 나오네. 그쵸? 얘는 또 안 돼요. 라젠에다가 4 집어넣으면은 3분의 16 더하기 2, 18. 얘는 6이네. 또 돼요. 괜찮죠?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짝수들만 되나? 짝수만 돼요. 짝수만 됩니다. 짝수만 돼요. 난 그거 잘 안 보여. 그럼 그냥 다 넣어요. 괜찮아. 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 뭐지? n이 50 이하의 자연수로 그랬으니까 지금 벌써 6 나왔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증가한다고요. 그죠? n이 2인 경우, n이 6인 경우, 그죠? n에다가 5 집어넣으면은 스몰 n은 3분의, 그죠? 2호제곱. 32 더하기 34. 안 되고요. 라지 n이 6인 경우에는 스몰 n은 3분의 64 더하기 66. 22 되네. 얘는 가능하네. 그죠? 생각보다 빨리 증가한다고요. 자, n은 7은 미안해. 생략할게. 안 됩니다. 자, 8 집어넣으면은 8. 2의 8제곱. 256. 그럼 258이죠. 258. 73, 83, 24. 63, 18. 되는데 50 넘어갔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2, 6, 22. 이거밖에 안 되니까 답이 30. 괜찮아요? 영 안 했다. 미안해. 영 안. 정수예요. 일단 자연수를 순간 착각해서 스몰 n만 자연수면 되는 거잖아요. 스몰 n만 자연수면은 n을 빵을 안 했어. 미안해. 자, 그래서 얘는 n에다가 어떻게 되지? 빵 집어넣으면은 1이죠. 그럼 3분의 1 더하기 1이네요.
얘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6, 22. 그래서 답이 31로 나오게 돼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답이 30으로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30으로 나온 사람이 1도 된다라는 거. 그럼 다시 한번. 지수 정수 조건은 어떻게 하면 된다? 미치 소수인 경우는 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면 되는 거고, 로그 정수 조건은 어떻게 본다? 지수로 돌려보자. 그렇죠? 지수로 돌려보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에 그 그래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차라리 지수로 훑다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수로 가면서 나갈 때 같이 좀만 설명하고 갈게요.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지금 16분까지. 발자국이요? 제자국이요? 36분이요? 이게 지금 목방이 좀 왔어, 선생님. 다행이다. 칼날이 많아가지고 속상했어. 오케이.